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곧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면접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TV나 유튜브 같은 각종 매체에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그럼 내과학의 관점에서 컨디션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린 일단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우리 뇌가 몸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우리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뇌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의 내부, 즉 신체 장기에서부터 나오는 내부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의 바깥, 즉 외부 환경에서부터 오는 감각 신호들이죠. 이처럼 우리 뇌는 몸의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신호를 전달받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체 장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척추를 따라 간내의 시상하부를 거쳐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데요. 이때 우린 배고파 하며 내 상태를 파악하게 되듯이 말이죠. 아무튼 이런 신호들은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우리 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 현재의 컨디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우리 몸의 장기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내보내냐고 말이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항상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뇌는 생존하기 위해 진화해왔고 배가 적절하게 부른 것이 생존하는데 이롭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신체의 장기들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뇌로 끊임없이 보내 배를 채우게 하려는 움직임을 유도했을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프다고 느끼면 한밤중이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찾아보듯이 말이죠.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그 무엇보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컨디션은 곧 우리 몸의 항상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항상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면역,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린 좋은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밥을 잘 먹거나 물을 마시며 무리하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상성이란 곧 규칙적인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면 중요한 거 누가 모르냐고 할 텐데요. 사실 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먼 외국을 옮겨 다니며 시차가 발생하면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일주일 내내 무기력해지고 밤에 일을 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도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쉽게 낮아져 일반인들에 비해 감기나 병에 더 취약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인 비만이나 성인병만 봐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를 지나치게 각성시키고, 또 각성된 뇌는 쉽게 수면에 들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만이나 다양한 성인병이 오게 한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죠. 즉 쉽게 말해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불규칙하다면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며 이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컨디션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처럼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다면 좋은 컨디션이란 절대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원한다면 어떻게든 질 좋은 수면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아무래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틈틈이 단 30분, 90분 등의 쪽잠을 자서라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물론 단 한 번에 최소 6시간의 잠을 자는 것이 컨디션에 가장 좋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위해선 잠에서 일어난 직후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항상성을 이야기하면서 규칙과 패턴을 강조했었는데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괜히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고 제 시간에 일찍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과학의 관점에서 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최고의 조언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에너지원처럼 사용하는데, 이 도파민이 뇌에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우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몇 개의 경로가 있지만 우리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위 욕망 회로라고 불리는 경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통제 회로라고 불리는 경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마트폰을 켜고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지, 아니면 무슨 재미난 뉴스가 있는지, 또는 재미있는 게임을 한 판 했다면 도파민들은 아마도 욕망 회로로 많이 분비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도파민도 그리로 많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날은 충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아침에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이고,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는 것이 아주 힘든 결단이 되듯이 말입니다. 네, 이런 아침의 작은 행동들이 도파민의
도파민의 경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곧바로 씻어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입는다면 그날은 도파민이 통제회로로 많이 분비되어 성실히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런 아침의 행동들을 패턴화시키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마치 아침의 일과 같이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 정리정돈의 일과가 있다면 그 또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행동에 맞게 적응하기 때문이고 우리 뇌도 내일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런 걱정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컨디션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맞추기 위해선 우리의 환경, 특히 현재 내가 있는 곳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신호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했는데요. 하나는 신체 장기 내부에서 오는 신호였고 다른 하나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신호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신호는 말 그대로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정보들인데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들리며 느끼는 모든 감각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런 감각 정보들을 감지하고 통합하며 정보를 분석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감각 정보들에 노출된다면 우리 뇌는 금세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 아무리 잘 자고 아침에 건강한 일과를 통해 도파민의 경로를 잘 설정했어도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시끄럽다거나 어지러워서 눈이 피로할 정도라면 뇌는 금세 피로해져 우리 컨디션도 금방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변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빛을 최소화시켜 깊은 잠에 잘 수 있게 한다던가 시끄러운 음악보단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들어 청각에 대한 자극을 줄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선 반드시 멀티태스킹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우리 뇌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자주 한다면 우리 뇌는 극도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멀티태스킹은 각 작업들 간의 주의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주의를 이동할 때마다 집중력이 많이 소모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금세 산만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산만해지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뇌 영역까지 힘을 잃게 되는데요. 물론 난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해야 더 집중이 잘 되고 덜 지루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맞는 말인데요. 그건 우리 뇌가 멀티태스킹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 뇌는 진화의 과정에서 멀티태스킹을 좋아하게 됐지만 멀티태스킹은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을 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험이나 면접, 경기 또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그 앞에 멀티태스킹을 최대한 줄여서 내가 하나에 집중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자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항상성은 곧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질 좋은 수면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움직일 것을 권했고 또 아침에 일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도파민의 경로가 통제회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하루를 좀 더 성실하게 보낼 수 있으므로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니 뭐니 하며 새벽에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일과를 시작하므로 도파민을 건강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들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자제해야 되는데요. 나 역시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대한 멀티태스킹을 멀리하고 노력하듯이 그래야 우리 뇌는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체들에서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린 잠에 일찍 드는 것을 여전히 아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 마치 자기 위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시간만이라도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죄책감이 들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곧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때만큼이라도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최대한 피해야 하죠.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은 아닐지라도 내 실력만큼은 제대로 펼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